안녕하세요. 대한웰다잉협회 전문강사 최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2시간에 걸쳐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다잉은 잘 죽자가 아니라 잘 살자입니다. 젊어서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나이 들수록 같이 도우며 살아라고 사람인자입니다. 따라서 봉사와 나눔이 있는 웰다잉, 잘 살아가는 나눔의 실천, 생명 나눔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생명 나눔을 해주신 기증자분과 힘든 가운데 기증에 동의해 주셨던 유가족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비록 기증자분은 여기 없지만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순서는 첫 번째, 생명 나눔의 정의와 종류, 두 번째, 기증의 실제와 유가족 예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 나눔의 필요성과 사례를 살펴보면서 생명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나눔,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눔은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다, 무엇인가를 여러 사람에게 몫을 분배하거나 함께 쓰는 행위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라면 생명을 둘 이상으로 가르다의 뜻을 가진 생명 나눔의 정의는 장기 기증과 인체 조직 기증의 순화된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 나눔의 종류에는 장기 기증, 인체 조직 기증, 각막 기증, 조혈 모세포 기증, 헌혈이 있습니다. 생명 나눔 첫 번째, 장기 기증입니다. 장기 기증은 살아있을 때와 뇌사 시에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식 대상자를 부부,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사촌 이내의 친족으로 선정한 때는 17세 이상일 때 할 수 있습니다.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때, 즉 전혀 모르는 타인 간에는 20세 이상이고 불법 장기 매매가 아닌 순수 기증이 확인될 때 가능합니다. 흔히 부모님들은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 해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자 하시는데요. 살아있을 때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기증 후에도 기증자의 생존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신장 2개 중에 1개, 간장, 췌장 및 체도, 폐장의 일부만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사망에 준하는 상태인 뇌사 시에는 심장, 간장, 신장, 폐장, 췌장 및 췌도, 소장, 손, 팔, 발, 다리 등의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뇌사 시 장기 기증이 가능한 연령은 최연소 생후 2개월부터입니다.
생후 2개월이면 얼마나 작은 아이인가요? 하지만 이 작은 천사만이 또 다른 작은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장기 기증을 하셨던 최고령으로는 아직까지 86세였습니다. 하지만 90세도 100세도 장기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장기 기증이 가능합니다. 한 명의 장기 기증으로 최대 9명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어서 매년 9월 9일은 장기 기증의 날입니다. 간혹 내가 암인데 장기 기증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일부 국한된 암은 치료 후에 5년 이상 경과된 상태로 재발이 없는 경우 장기 기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신 감염 및 호흡기 감염이 있는 경우 흉곽육착이나 폐 기능 저하, 폐동맥 고혈압이 심한 경우는 장기 기증이 불가능합니다. 생명 나눔 두 번째, 인체 조직 기증입니다. 인체 조직 기증은 살아있을 때와 뇌사 시 그리고 죽은 뒤 24시간 이내에도 기증이 가능합니다. 먼저 살아있을 때 가능한 인체 조직 기증은 양막입니다. 양막은 태아를 둘러싼 얇은 막으로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한 산모만이 기증할 수 있습니다. 이 양막은 각막 손상이나 난치성 안구 질환을 겪는 이들에게 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뇌사나 사망 후 24시간 이내에는 인체를 이루는 조직으로 피부, 뼈, 연골, 인대 및 건, 근막, 혈관, 심장 판막, 심낭, 신경 조직의 일부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인체 조직 기증이 가능한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조직의 노후 정도를 감안해서 55세에서 80세 전후까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체 조직은 채취 후에 가공, 처리 및 보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약 5년에 걸쳐서 필요한 사람에게 이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명의 기증으로 최대 100명의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거나 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기 기증이나 인체 조직 기증은 공통적으로 뇌사 시에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뇌사와 식물 인간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크게 운동, 감각, 감정, 언어, 기억과 판단을 하는 되뇌, 자세와 균형, 유지하고 근육의 협응을 돕는 소뇌, 그리고 호흡과 체온, 혈압을 조절하는 뇌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뇌사는 뇌질환이나 뇌 손상 등 어떤 원인에 의해 생명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가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아 심박동 외의 모든 기능이 정지한 상태입니다. 몸이 아직 따뜻해서 희망을 갖게 되지만 어떠한 치료에도 수주 이내에 사망에 이르는 소생 가능성이 100% 없는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 식물 인간은 기억이나 사고를 담당하는 되뇌의 일부에만 손상을 입은 상태로 생명중추를 담당하는 뇌간이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맥박, 호흡, 체온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생존할 수 있으며 기적처럼 회복할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의식은 없지만 말 그대로 식물처럼 살아있기 때문에 장기 기증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생명 나눔 세 번째는 조혈 모세포 기증이 있습니다. 백혈병, 림프종, 재생인 불량성 빈혈, 난치성 혈액 종양 환자에게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엄마 줄기 세포를 기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식 대기자와 기증자의 조직 적합성 항원형이 일치해야 할 수 있는데요. 조혈모세포 기증이 가능한 연령은 19세 이상 40세까지 등록을 하면 실제는 55세까지 기증이 가능합니다. 암, 당뇨, 심장병 등 기저질환과 전염성 질환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실제로 제 지인이 했는데요.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고 퇴원하는데 총 3일이 걸렸습니다. 첫째 날은 기본 검진하고 컨디션을 조절했고, 둘째 날에는 조혈모세포를 채취, 기증하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셋째 날에는 퇴원해서 저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2, 3주 이내에 완전히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눔 네 번째는 헌혈입니다. 체중은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전혈은 17세에서 69세, 혈장 성분 헌혈은 18세에서 69세, 혈소판 성분 헌혈은 18세에서 59세까지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일 때 헌혈은 60세에서 64세까지 헌혈한 경험이 있는 분만 가능합니다. 헌혈 간격으로는 전혈을 했을 경우 8주 경과 후에 할 수 있고, 혈장 성분과 혈소판 성분 헌혈은 14일 경과 후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이나 헌혈 금지 약물을 복용하셨을 때는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건강 상태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인체 조직기증, 각막기증, 조혈모세포 기증, 헌혈 등 생명나눔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고귀한 나눔의 실천입니다. 생명나눔의 실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기증 관련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뇌사를 법제화했습니다. 장기 매매와 장기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뇌사 추정자가 생기면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장기나 인체 조직의 구득과 이식에 대해 통합관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명나눔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사가 추정되는 환자가 발생하면 주치의는 뇌사 추정제 신고제에 따라 장기기증 통합 접수번호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는 코디네이터가 뇌사 추정자가 있는 해당 병원을 방문해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뇌사와 장기기증, 인체 조직기증에 대한 기본 정보와 진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때 가족들은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몸이 따뜻하고 살결이 만져져서 금방이라도 깨어날 것 같은데, 일어날 것 같은데 기증이라니요? 동일하지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기증 잡은 엄마의 절박한 간절함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엄마 왔어. 아들아, 엄마 왔어. 눈 좀 떠봐. 대답 좀 해줘. 엄마가 울잖아. 엄마 좀 만져줘. 엄마 좀. 집에 가자. 어서 집에 가자. 여기 있지 말고 엄마랑 집에 가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슬펐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라서 끝내 그냥 보낼 수가 없다고 기증에 동의하셨습니다. 코디네이터의 일은 한 사람의 끝을 그냥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 생명으로 살리기 위한 조심스러운 강구임을 말씀드립니다. 법적인 보호자 선순위 가족의 동의를 받으면 뇌사 판정을 위한 뇌사 조사를 시작합니다.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혼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발 호흡이 완전히 소실됨을 확인합니다. 두 눈에 동공이 확대 고정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 후 7가지 뇌관 반사가 완전히 소실됨을 확인합니다. 자발 운동 및 경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무호흡 검사 결과로 자발 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음을 판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의 뇌사 조사는 1차와 동일하게 2번에 거쳐 시행됩니다. 뇌사 판정 대상자가 6세 이상인 경우 1차 판정부터 6시간 후에 재실시됩니다. 뇌사 판정 대상자가 1세 이상 6세 미만인 경우 1차 판정부터 24시간 후에 재실시됩니다. 뇌사 판정 대상자가 2개월 이상 1세 미만인 경우 1차 판정부터 48시간 후에 재실시됩니다. 2번의 뇌사 조사 후에 최종적으로 뇌파 검사에서 30분 이상의 평탄 뇌파를 판독합니다. 그 후 전문의사 2명과 비의료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된 뇌사 판정위원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문 만장일치로 뇌사를 판정합니다. 이 시간이 기증자의 사망 시간입니다. 이때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는 이식 수혜자를 선정합니다. 사전에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 이식 정보 시스템에 이식 대기자로 등록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성인과 소아로 구분하고 간장, 심장의 의학적 응급도, 나이, 대기 기간, 기증 전력 여부, 혈액형 동일 여부, 지리적 접근 등을 고려해서 공정한 이식 선정 기준에 의해 수혜자를 선정하고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기증 수술 시간은 뇌사자의 기증 가능한 장기 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인체 조직 기증까지 동의한 사람은 장기 기증 수술 후에 진행되고 채취한 조직은 가공 및 보관했다가 분배 등을 담당하는 조직은행으로 이송됩니다. 인체 조직 기증을 할 수 없을 때는 무연고자 및 3년 미만 거주한 해외 국적자, 사망 원인이나
시간을 알 수 없을 때, 악성 종양 및 암세포 전이 우려가 있는 경우, 유해성 물질 노출 및 약물이나 마약 중독자, 감염성 질환자 등입니다. 사후 인체 조직 기증은 인체 조직 적합성 평가에 적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술에 있어 병원에서는 장기 기증인을 존중하기 위해서 엄숙한 예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증을 하기 위해 병상에 누워 수술실로 향할 때 병원 의료진 및 관계자가 길 양옆에 서서 기증자에게 존경의 마음과 애도의 마음을 표하는 아너워크라는 울림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는 전체 의료진이 묵념함으로써 기증인의 생명 나눔을 경건하게 받아들이는 의식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끝난 시신은 훼손이 적은 상태로 최대한 복원하고 잘 수습한 후에 정결히 하여서 유가족이 원하는 장례식장으로 이송해 가족에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별의 아픔이 남은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으로는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표준 매뉴얼이 뇌사자를 관리하는 모든 병원에서 2019년 2월부터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증 중 가족 지원은 의료적 진행 과정을 포함한 가족 상담과 장례 절차 안내 및 장기 조직 기증에 관한 의학적, 법적, 절차적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증 후 유가족 지원은 사후 사망 진단서와 관계된 행정 처리 하실 때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제비와 진료비 등 기증자 지원금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장기 기증을 하고 얼마 받았냐고 묻습니다. 그 무서운 것을 왜 했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조금 더 오래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라고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증자 예우 및 추모로는 예우 물품을 제공하고 온라인 추모관과 추모 행사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별 후 유가족의 마음 치유를 위해 꾸준히 상담을 진행하고 유가족 자조 모임과 정서적 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증자 유가족, 이식 수혜자, 의료진, 유관기관 관계자, 기증희망 서약자로 구성된 생명의 소리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래는 기증자의 삶을 간절하게 기억하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아픔이 된 슬픔을 토해내면서 서로를 달래는 천상의 목소리입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는 생명나눔 우체통을 운영하여 기증자 유가족이 수혜자의 건강과 안부를 알 수 있는 편지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기증이나 인체 조직 기증 등 생명 나눔은 솔직히 내 가족의 일이 아니면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명이 연장되고 후천적 질병에 시달리는 요즘 타인의 일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기에 우리 모두의 관심은 절실합니다. 생명 나눔은
꼭 필요하다고 호소해 봅니다. 알고 안 하는 것은 선택이지만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기이식 대기자는 해마다 3천 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기 기증자는 397명이고 인체 조직 기증자는 145명으로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인 이식 대기자들은 평균 3년 8개월을 희망 고문으로 기다리다가 하루에 8.36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뇌사 장기 기증자 수를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2023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스페인은 49.4명, 미국은 44.5명, 포르투갈은 36.8명, 프랑스는 33.3명인데 반해 한국은 8.7명이었습니다. 인체 조직 기증자 수는 더욱 낮아서 이식 수술의 조직은 거의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20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각막 이식 수술 중에 80.6%가 해외에서 수입된 각막으로 이루어져서 수입 각막 수술의 비중은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 나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보셨다고요? 가족이 반대한다고요? 저는 솔직히 그것보다는 신체 훼손에 대한 두려움으로 장기기증 희망서약을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생전에 입었던 이 육체라는 옷을 벗는 것이고 제가 벗은 옷은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이 육체라는 옷이 누군가에게는 쓸모가 되고 필요성이 되어 새 생명이 되는 것. 마치 여러 조각의 천을 겹쳐서 만든 퀼트 작품처럼 말입니다. 나의 끝이 누군가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두렵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끝나는 날 제가 진심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해 봅니다. 생명 나눔이 실천된 사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님은 생전에 사후 각막 기증에 희망서약을 하셨고 사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식용으로 실천되었습니다. 고 정진석 추기경님은 생전에 뇌사 및 장기, 뇌사시 장기 및 사후 각막 기증에 희망서약 하셨고 사후 안구질환 연구용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두 분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내용을 몸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10km 마라톤을 뛰던 16살 김기석군. 자신의 여행 경비도 친구 학비로 내준 34살 송아신님. 휘파람을 좋아했던 제주 사는 9살
고 홍중군. 성탄절에 쓰러진 9살 차하람군. 인천 출신 K리그 진호승 선수. 항상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챙겼던 송현승님. 그 외 모든 분들을 다 호명해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기증자분들의 귀한 생명 나눔을 잊지 않겠습니다. 덕분에 인대 부상으로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었던 발레리나 김채리님은 누군가의 조직을 이식받고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상캐스터 오수진님은 2017년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심장을 이식받았습니다. 빚지고만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15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작업 도중 한쪽 팔을 잃은 손진욱 씨는 2017년 뇌사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의 왼쪽 팔을 기증받아서 이식했고 팔의 기능을 회복해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탤런트 최수종 씨가 운동광으로 사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최수종 하이라 씨 부부는 2011년 장기뿐 아니라 사후 인체 조직 기증에도 희망서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건강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곱고 선한 그 마음에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이러한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기증희망 등록 제도는 옵트인과 옵트아웃이라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옵트인은 한국, 일본, 미국, 독일처럼 기증의사가 있는 사람이 직접 희망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기증 시점, 즉 기증 시점에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기증이 불가합니다. 반면 스페인,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는 옵트아웃이라는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자동 기증자입니다. 옵트아웃 제도에서는 특별히 장기 기증에 거부 의사가 있을 때 직접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옵트인 제도를 채택한 나라입니다. 기증 의사가 있는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본인이 기증 희망을 등록 신청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기증 희망을 등록하는 세 가지 방법은 첫 번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온라인 PC나 핸드폰으로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 완료 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편이나 팩스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1544-0606에 전화해서 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를 요청해서 작성 후에 회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방문해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후에 방문해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기증희망 등록은 내가 뇌사 또는 심장사에 이르렀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법적인 강제성이 없으므로 기증희망 서약을 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취소 가능합니다. 기증의 형태로는 장기기증, 인체 조직기증, 각막 중 하나 혹은 중복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에 기증희망자라고 표시를 원하신다고 체크하시면 기존에는 운전면허증에만 표시가 되었는데 올해 8월 21일부터는 주민등록증,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등으로 확대되어서 신규 발급, 갱신, 재발급 시에 표시가 되어 나옵니다. 하지만 기증희망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기증 시점, 즉 희망 등록자가 뇌사나 사망 시에는 반드시 법적인 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증희망 등록자가 독거자로 가족의 동의권자가 없을 때는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만 뇌사 판정기관의 대표가 올해 8월 21일부터 장기기증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뇌사 통보를 받은 사람은 2,48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식까지 이어진 뇌사자는 483명이었습니다. 약 50%인 1,239명은 유족이 의료진과 만나는 것을 거부하거나 상담 후에도 기증에 동의하지 못하셨습니다. 생전에 장기기증, 희망의사를 밝혀둔 사람은 실제 기증 상황에서 보호자 기증 동의율이 92%였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48%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별의 고통 중에서도 고인의 뜻을 존중한 선택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혹여 나에게 기증을 희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기증 희망 등록 사실과 자신의 의사를 밝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기증, 인체 조직 기증은 뇌사 상태일 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사에 빠질 확률은 전체 사망자의 1% 이하입니다. 즉, 아무리 하고 싶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뇌사 장기기증 유가족의 애도 경험에 대해 논문을 쓸 때 유가족과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어찌 쉬울 수 있을까요? 자식을 보내고 10년,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커다란 돌이 목에, 가슴에 걸려 숨이 안 쉬어진다고 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유가족들은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흙으로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기증을 택하였다 하였습니다. 이왕 기증하기로 한 거 조금 더 건강할 때 주고 싶은데 뇌사 판정 시간이 길어서 그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기증률이 낮은 것은 뿌리 깊은 유교 사상도 있지만 까다로운 뇌사 조사 중에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은 심정지 후 장기 기증이 도입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뇌사보다 심정지 후 장기 기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높은 수준입니다. 영국과 스위스는 뇌사와 심정지 후 장기 기증이 50%로 같은 수준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뇌사일 경우에만 장기 기증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모두 귀하고 소중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날이 기적인 줄 압니다. 9월 둘째 주 한 주간은 생명 나눔을 상징하는 초록색을, 달이나 건물 등에 점등하는 생명을 밝히는 그린라이트 캠페인이 있습니다. 9월 둘째 주에 초록빛이 빛나거든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기기증, 인체 조직기증, 조혈모세포 기증, 헌혈과 같은 생명 나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젠가 나의 끝이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진정한 웰다잉은 잘 죽자가 아니라 잘 살자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의 강의가 100명, 아니 1000명 중에 단 한 명에게라도 장기기증 혹은 인체 조직 기증 등의 생명 나눔에 대해 그러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뀌게 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유가족분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끼니 거르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주십시오. 시니어TV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